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이 미국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2일 타임지는 두 사람이 포함된 명단을 발표하면서 올해처럼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온 때가 없었다. 생명을 구하고 세계를 고치려 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사람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리더 부문에 뽑혔는데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은경 청장은 딱 한마디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정은경 청장 말은 듣는다면서 축하와 기쁨을 나눴죠.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사관왕을 기록한 봉준호 감독은 아티스트 부문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뽑혔습니다. 배우 틸다 스윈튼은 봉 감독을 소개하는 글에서 올해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른 영화 감독이라고 표현하며 매우 똑똑하고 매우 숙련되고 활달하고 결정력 있고 매우 낭만적이며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에도 관심 많고 매우 원칙적이고 디테일하며 끝까지 동정심이 있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화에 담겨 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타임지 선정 100인은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해 올해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는 방탄소년단이 선정되었죠. 오랫동안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지만 올해는 유독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인만의 특성인 성실성이 부각되어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K-팝과 K-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인문화가 세계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곧 한국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해 지나쳤던 생활을 흥미롭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에겐 너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행동들이 외국인들에겐 전혀 색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온 영국 출신 한국 전문 기자인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를 보면 외국인으로서 오랫동안 한국인과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인에 대해 특징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의 세계 유일의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결국 잠 안 자고 일하거나 노는 나라, 그리고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등 여러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브린은 한국인을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산과 들은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기가 강할 수밖에 없고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자신보다 더 강한 꼴을 못 본다고 합니다. 옛날 한국이 배고프고 못 살 때부터 옛 어른들은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조금 강하다 싶으면 강한 나라에는 다 놈자를 붙여 깔보는 게 습관이 되었죠. 반대로 약소국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약한 나라에는 놈자를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을 오랫동안 관찰한 외국인들은 한국인임을 한눈에 찾아낼 수 있는 특징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12. 선착순. 한국인은 선착순이라고 외치면 무조건 뜁니다. 뭔진 몰라도 몸이 먼저 움직여 일단 뛰고 보는데요. 이 말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속으로 어휴하면서도 일단 몸이 뛴다, 또는 일단 뛰면서 옆 사람에게 왜 뛰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9위. 웃을 때 박수 친다. 재밌는 일이 있을 때 박수 치는 분 계신가요? 박장대소할 때는 손이 빨개질 때까지 치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한국인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멤버로 이루어진 세븐틴이 웃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딱 한국인만 박수를 치며 웃고 있네요. 자매풍으로 웃을 때 옆 사람 때리기도 있습니다. 너무 웃기면 친구를 더 세게 때리면서 웃는 사람 많죠? 이런 습관도 한국인만의 특징으로 서로 간 터치를 자제하는 문화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8위. 우산 말리기. 외국인들이 볼 때 많은 한국인은 우산을 쓰고 다니다가 비가 그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산을 말린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보면 외국인은 우산을 쓰다가 실내에 들어오면 우산을 접어 말아놓거나 비닐에 넣어버리는 데 반해 한국인은 오히려 펼쳐놓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도 우산이 말려지는 방은 한국인이 살고 있다고 추측이 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젖은 우산을 말리기 위해선 펼쳐야 하는데 부피도 많이 차지하는 데다가 현관에 펼치기는 좁고 물기가 떨어지니까 집이나 학교, 사무실에서도 현관 밖 복도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데 집 밖에 우산을 펼쳐두는 것 자체가 우산을 말리는 것보다 우산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고 합니다. 7위. 소파 등받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특징을 말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실에서 TV를 볼 때 소파를 등받이 삼아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인의 이런 행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외국인은 이해하기 힘든 한국인만의 독특한 소파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좌식 문화가 발달해 양반 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는 것이 익숙한 데서 생긴 문화 차이죠. 외국인들은 등 뒤에 소파를 놔두고도 굳이 바닥에 앉아 등받이로 쓰는 모습에 한국인은 소파를 왜 사나요? 소파는 인테리어인가? 소파의 등받이는 장식인가 등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에 따르면 거실에서 TV를 보며 라면이나 치킨을 먹을 때 바닥에 앉아야만 음식과의 거리가 조절되고 소파가 등을 받쳐줘서 안정감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휴지 2장.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인들은 하나라는 말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나 휴지 한 장만이라고 하면 꼭 2개 이상을 쑥쑥 뽑아준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내 네티즌들은 한 장 뽑아주면 또 뽑아주기 귀찮으니까 미리 2장 주는 거라는 의견과 하나 주면 정없어서 2장 준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장 달란다고 한 장만 준다는 답은 없네요. 5위. 휴대폰. 한국에서는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잘 하지 않는 행동인데요. 해외에서는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을 경우 훔쳐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걸어다니면서도 휴대폰을 꺼내면 오토바이나 단체 소매치기가 붙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한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서 도난당한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좀도둑이 없으며 안전한 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가는 경우를 보면 너무 놀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녀도 훔쳐가지 않는 것은 한국에서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안전한 것을 보면 한국을 가장 안전한 나라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네요. 4위. 매운맛.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오면 당황하는 문화 중 하나가 매운맛의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맵나요라는 질문은 매운맛이 0.1%라도 들어있는지 고추의 존재가 스쳐 지나가기라도 했는지를 묻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인들의 맵나요는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수준인지를 묻는 말이라며 매운맛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도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3위. 닫힌 버튼. 엘리베이터에서도 신기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려는 층 버튼 먼저 누르지 않고 닫힌 버튼을 먼저 누른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성격이 급해서 빨리 닫힌 먼저 누르고 문 닫히는 동안 층 누르면 더 빠르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위. 10초 못셈.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하고 성격은 누구보다 급하지만 정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한국 아닐까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그래서인지 시간을 짤 때 10초 준다고 하고 이렇게 총 12초 준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으니 사람이 정이 있지 야박하게 끝내냐며 10초를 못 줘서 12초 준다고 합니다. 1위. 볶음밥. 한국인들에게 밥 먹었느냐는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일종의 안부 인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봤을 때에도 언제 밥 한 번 먹자? 고마울 때도 밥 한 번 살게? 라는 인사를 건넬 정도죠. 그만큼 한국인의 밥심은 생활과 문화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볶음밥 사랑은 유명합니다. 닭갈비, 찜닭, 삼겹살, 감자탕, 샤브샤브, 국수, 전골 등 모든 식사의 끝은 언제나 볶음밥으로 마무리되죠. 따라서 함께 식사하러 가면 그날 메뉴가 무엇이든 간에 마무리로 언제나 볶음밥을 외치는 한국의 문화가 신기하게 느껴진다는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한국인은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로 밥을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밥사랑이 뛰어나죠. 돌솥밥을 먹고 나서 누룽지를 먹는 걸 보고는 밥을 차로까지 만들어 마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인이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라고 답한 외국인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인이 말하는 아니는 노의 의미가 아니라 접속사라고 합니다. 맞을 때도 아니 진짜야, 웃겨도 아니 너무 웃겨, 말을 시작할 때도 아니 있잖아 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처럼 뼛속까지 한국인임을 느끼셨나요? 외국인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한국인만의 특징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가 아닌 한국만의 다른 환경이나 사고방식으로 생기는 문화 차이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어나는 것도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